오후 6시 김정우는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고추밭 한 모퉁이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니 바늘이 저물어가는 하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서울 공무원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내려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아내 미영이 세상을 떠난 후 정우에게는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시골에서 고추나 키우며 살자고 했던 말이 유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농막으로 향하는 흘길에는 고춧가루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코끝이 메웠습니다. 정우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벗어 던지며 수도가로 걸어갔습니다. 찬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까무잡잡하게 탔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던 찰나 농막 앞으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형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생, 48세의 수진이 예고도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야윈 얼굴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이혼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그녀의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안쓰러웠습니다. 농막은 작았습니다. 거실 겸 부엌 그리고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우는 자신이 쓰던 방을 수진에게 내어주고 거실 소파에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녁은 간단했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김치만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리워요. 수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미영의 빈자리가 식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작은 움직임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뒤척이는 소리, 작게 한숨 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제 수진이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3년간 잊고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농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깨기 전에 고추밭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이미 커피를 끓이고 있는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형부, 오늘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작업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정우는 사양하라고 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고추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햇살 아래서 수진은 서툰 손놀림으로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수진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급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고랑 사이를 걸어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정우가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진의 몸이 정우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우의 심장 박동이 수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수진도 그의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우의 팔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이성을 되찾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발목이 살짝 삐었을 뿐 다른 곳은 괜찮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우는 막걸리 한 병을 꺼내왔습니다. 수진의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며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막걸리 잔이 오가면서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이혼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이 되더라고요.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우도 잔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나도 미영이를 떠나보낸 후로는 매일이 의미 없었어. 언니는 행복했을 거예요. 형부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서요. 수진의 말에 정우는 쓰게 웃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막걸리 병이 비어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뭘? 언니보다 제가 더 예쁘죠?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되나요? 수진이 정우의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뜨거웠습니다. 형부도 저를 여자로 보고 있잖아요. 어제 밤부터 느꼈어요. 수진이 정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우는 모든 것을 잊고 그녀에게 빠져들 뻔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왜요? 언니는 이미 세상에 없는데.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넌 내 처제고, 난 너의 형부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그게 내 몫이야. 정우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에서 수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감정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미영이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좁은 농막에서는 마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수진은 정우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정우가 말리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집스럽게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형부 혼자서는 너무 엉성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요. 수진이 말할 때마다 정우는 답답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 마트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러 갔을 때 마을 안악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계산대에서 마트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정우 씨 친척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계실 건가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농막을 찾아왔습니다.
박윤섭 이장은 정우와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들고 온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우야, 마을에서 소문이 좀 나고 있어. 이장의 말에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수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젊은 여자가 너와 함께 산다는 소문 나는 뭐라 안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그렇다는 거지. 이장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처제입니다. 이혼해서 갈 곳이 없어서 잠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세상 사람들 입은 무섭다고 너도 알잖아. 이장이 돌아간 후 정우는 답답했습니다. 수진에게 이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충분히 눈치채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더 지나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우의 대학 동기 박민수가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민수는 가끔 안부를 물으러 들렀습니다. 야, 정우야, 안 보던 여자가 있네. 민수가 빨래를 널고 있던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아, 사촌 동생이야. 잠시 내려와 있는 거야. 사촌, 처음 보는데.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을 소개받은 민수는 계속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면서 민수는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어색함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촌치고는 너무 친밀해 보여. 민수가 정우와 단둘이 있을 때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동생 같아서 그래. 미영이 제사는 언제지? 민수의 질문에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3주기 제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야. 나도 갈게. 미영이한테 인사드려야지. 민수가 떠난 후 정우는 심각해졌습니다. 제사 때는 온 친척들이 모입니다. 수진의 존재를 숨기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정우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사 얘기 좀 하자. 수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부, 제가 어디 가서 있을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친척들이 다 와서. 언니 제사인데 제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제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더 이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정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수진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였습니다. 형부, 진짜 저희가 잘못된 건가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친구의 의심, 다가오는 제사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처럼 들렸습니다.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지는 정우가 고추밭으로 나간 사이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점심 먹으러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미 짐을 다 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 캐리어를 본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서울로 돌아가려고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왜? 형부도 힘드시잖아요. 마을 사람들 시선, 친구분 의심, 제사 걱정까지. 수진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형부만 더 괴로우실 거예요. 정우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위축되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차린 식사였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우는 고추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과 함께 농막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떠날 거야? 내일 새벽 첫 차로요. 수진의 대답에 정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농막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고추밭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형부, 저 진짜 행복했어요.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형부와 지내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도 그래.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웃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수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들보다 강했습니다. 형부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사셔야 해요. 저 때문에 소문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우도 목이 메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요. 서울 가서 새로 시작할게요. 형부 덕분에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두 사람은 새벽까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정우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저 혼자 갈게요. 수진이 캐리어를 끌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배웅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녀가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인사해요. 농막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부, 고마웠어요. 언니 제사 잘 지내세요.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서울 가서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흙길 끝에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정우는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농막으로 돌아온 정우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함께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진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내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정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바람이 농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곧 아내의 제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감당해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진과 함께한 짧은 시간은 정우에게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고추밭으로 나가고 해질 무렵 농막으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하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처럼 편해졌습니다. 이장도 가끔 들러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농사 얘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수진이 차려주던 정성스러운 상차림이 그리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얇은 벽 너머에서 들리던 그녀의 작은 숨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3주기 제사는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미영을 그리워하고 정우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수도 와서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우야, 이제 좀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안 해? 민수가 제사 후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정우는 혼자서 고추를 따고 말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바쁜 일상이 공허함을 달래주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수진에게서 소식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떠났던 그날과 같은 계절이 다시 왔습니다. 정우는 어느새 5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사일에도 익숙해져서 고추 농사가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는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형부께 안녕하세요.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형부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3살 연상의 재혼남이에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편하네요. 다음 달에 조용히 결혼할 예정입니다. 형부와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새로운 용기를 주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용기로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형부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요. 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건강하세요. 수진 올림. 정우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수진이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은 정우는 농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추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빨간 고추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수진과의 추억이 가슴 한편에서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정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우는 고추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수진이 행복하다는 것을 아니까요. 저녁 무렵 정우는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고추밭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정우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급할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밤이 되자 정우는 농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일찍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편지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정우는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고추밭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